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종합력은 종합적 사고력이라고도 칭하고 융합사고력이라고도 칭해지는데, 정의를 먼저 보자면 여러 정보를 한데 모아서 합하고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융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워낙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보든 무엇이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종합을 하고 또 분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국 그것을 자기만의 지식, 정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말도 있는데, 혹은 융합사고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이란 고차원의 사고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입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중요한 것은 입체적, 다각도로 사고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즉, 한 방향만이 아니라, 한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방안, 측면들을 두루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종합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정의인데, 종합적 사고력은 원인과 결과, 동기와 수단, 주요 원인 및 부수적인 원인, 외적인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바로 다각적인 거죠. 즉, 여러 측면들을 두루 살펴본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여러가 원인부터 결과까지, 동기와 수단, 그 다음 주요인, 부요인, 그리고 외적인 영향까지, 물론 이거 외에도 더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한다. 그런 다음에 종합으로 사고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번 정의는 진미석이라는 연구자께서 정리한 겁니다. 이분은 창조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추론하는 능력이라면서 종합적 사고력을 정의하셨고, 그 다음 서민규 연구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정보를 수용하는 일반적 사고력과 달리 수용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고차원적 수준의 지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고차원이며 수준이며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인 사고력, 융합 사고력은 아주 어릴 때 형성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성인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를 넘어서 종합적 사고력의 하위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적인 역량, 그리고 두 번째는 추론적 역량, 세 번째는 평가적 역량, 네 번째는 대안적 역량, 다섯 번째는 감정적 역량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즉 이런 것들이 결국 종합적인 사고력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의미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론, 그 다음 평가, 그런 뒤 나름대로의 대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그러면서 과연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까 혹은 유발시킬까 라는 부분들을 다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종합적인 사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해윤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종합력,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저해윤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편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우리가 언어의 틀에 갇힌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떤 개념이라든가 등등에 갇혀버린다, 함몰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논리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무리한 합리화라는 것들도 종합적인 사고를 저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종합적인 사고가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다른 각도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반면 종합적인 사고를 키우려면, 종합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 깨기. 이 내용은 앞서 창의력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 왜 임신부들에게 그 아이의 성별을 바로 알려줘도 괜찮다라고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뭐 몇 주 이상 되어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에도 남아는 뭐 파란색, 여아는 분홍색, 이렇게 이제 색깔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고정관념, 성에 대한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부모들에 의해서 관념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뭐 강제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먼저 깨트리는 것이 종합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살펴보고 또 수용을 하고 조합을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아마도 어렵겠다라는 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배경 지식 쌓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험, 지식이 있어야 결국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죠. 그런 맥락으로 종합력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객관적으로 보는 것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론 한 개인에게는 주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주관에만 의존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판적으로 보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게 되면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혹은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각각 구분지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여, 즉 시사점을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적용을 하여 대안을 모색하든 본인에게 적용을 하든 사회에 적용을 하든 등등,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력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뭐 창의력이니, 뭐 이해력이니, 문제 해결력이니, 논리력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게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앞선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지금 종합을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된 결과들을 자녀든 학생이든 등등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분명히 그 각각의 능력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야기 드린 종합력도 충분히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역시 이 부분도 전략은 다양하게 짤 수가 있겠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역량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그 결과로 종합력을 키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해력을 얼만큼 높여놓고, 상의력 높여놓고, 문제 해결력 이만큼 높여놓고, 아니면 저도 예전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달 4번 수업을 한다, 매주 1회씩 이라는 전제라면 첫 번째 주에는 이해력, 두 번째 주에는 창의력, 뭐 세 번째 주에는 논리력, 네 번째는 뭐 문제 해결력, 이런 식으로 매 주마다 하나의 역량씩을 다루어서 결국 이런 것들을 그 달달마다 채워나가게 되면 종합력도 서서히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맥락으로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략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상이 될 그 학생들 혹은 자녀들,
뭐 흥미라든가 역량 등등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나가시게 된다면 각각의 역량과 더불어서 종합력, 종합적인 사고력도 향상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